우리는 기복이 큰 수험생활보다는 기복이 적은, 이 진동의 폭이 좀 적은 수험생활을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여러분을 믿어야 돼요. 그대가 그대를 믿을 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에서 한국사, 역사, 그리고 통합사회를 수업하고 있는 김종욱입니다. 슬러시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러셀 친구들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 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학교에서 무려 한 7년 정도 교사로 근무를 했고요. 그래서 아이들과 상담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상담을 좀 잘하고 싶어서 제 돈을 들여서 심리상담사 1급 자격증도 따고, 이렇게 지금도 이제 학원에 있지만 제 게시판을 보시면 상담 게시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사회탐구라든가 한국사에 대한 공부법 말고 우리 아이들이 이게 지금 슬러시잖아요. 슬기로운 러셀인들의 시간. 슬기롭게 어떻게 하면 이제 수험생활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가지고 몇 가지 주제만 좀 골라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가 어떤 책에서 본 것도 아니고요. 누구한테 들은 것도 아닙니다. 다 제가 직접 경험한 것들만. 저는 제가 경험한 것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수험생활 할 때 있어서 우리가 좀 멘탈적인 측면이라든가 어떤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한데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비교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선생님, 저는 다른 사람들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선생님, 제 친구가 이번에 대학을 갔는데 너무 축하하거든요. 근데 짜증나요. 이럴 수 있잖아요. 너무 친하게 지냈는데 그 친구는 대학을 잘 갔어. 또는 그 친구는 재수를 안 해. 나는 또다시 수험생활 해야 돼. 같이 공부했고 같은 환경이라 생각했는데 이 친구는 되게 잘 살아. 이게 질투가 날 수 있거든요. 누군가와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자꾸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나 SNS가 발달하면서 비교 사회가 됐잖아요. 제가 그런 아이들한테 하는 이야기 중에 몇 가지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첫 번째,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증명해보세요. 자, 저를 만났어요. 우리 같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 그럼 한번 얘기를 한번 물어볼게. 자, 너를 한번 증명해봐. 너는 어떤 사람이야?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걸? 선생님, 저는요 김종욱이고요. 저희 엄마 아버지는 누구누구고요. 저는 고향이 어디고요. 저는 어디 학교 나왔고요. 메가스터디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자연스러운 겁니다.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누군가와 비교로서 증명할 수밖에 없어요. 나라는 존재를 설명하려면 누군가와 비교가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타인이 존재해야 내가 존재하는 거야. 관계 속에서 우리를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비교하는 행위 자체를 자책할 필요가 없다고요. 저도 비교해요. 저도 친한 친구가 너무너무 잘 사는 친구가 있는데 부럽습니다. 때로는 질투도 나요. 왜 나는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처럼 힘든 가정에 태어났을까? 왜 저 친구는 태어나서 보니까 저렇게 부잣집에 태어났을까? 그럴 수 있잖아. 근데 그게 비교와 질투는 자연스러운 건데, 비교와 질투의 끝이 나를 자책하거나 그 친구를 뭔가 잘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면 그거는 좀 잘못된 거고, 비교와 질투를 열등감을 극복하려고 하는 어떤 동기부여로 삼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은데 잘 생각해봐.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또는 내 오빠, 우리 언니, 아니면 우리 친척들이 좋은 대학 갔대요. 서울대를 갔대요. 도대체 내가 사는 인생에, 내 인생에 뭐가 도움되는데? 그렇지 않아? 내 인생에 나 서울대 다니는 친척 누구 있어? 끝! 이게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집안대로 되게 좋은 대학 나오셨어요. 우리 친척들은 다 무슨 전문직 나와가지고요. 제가 그 기대를 한 몸에 왔는데 어떡하죠? 무슨 상관이냐고. 물론 집안의 분위기나 어머니 아버지의 그런 기대치가 있는 건 알겠는데 잘 생각해보면 어차피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 비교와 질투, 이 속에서 내가 이제 움츠러들지 말고 내 삶을 살아가려고 이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비교한다는 것 자체를 너무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다만 한 발만 뒤로 물러나서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일단 나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한 번쯤은 필요해요. 왜냐면 너무 바쁘게 우리가 여러분들을 몰아치고 있는 사회니까. 국영수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조금 잠깐만 내려놓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을까? 내가 저 친구랑 나를 자꾸 비교하는 이유는 뭘까? 등등등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두 번째, 좀 별건 아닌데 이 두 번째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제 가능성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가능성.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언제 한번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길 가다가 나뭇잎이 팔락거리고 있어. 그럼 뭐해? 가다가 점프해서 이렇게 닿는지 해봐. 저기 있는 형광등이나 천장에 있는 게 내가 닿을 것 같으니까 뛰어본단 말이야. 농구장에 가서 농구의 그 림이 있잖아요. 그게 안 닿는 거 알아. 내 키에 내 점프력으로 안 닿는 거 알지만 한 번쯤 다 해본다고요. 왜 할 것 같아? 다 할 것 같거든. 근데 저기 위에는 3층, 4층에 있는 무슨 베란다에 걸리는 이불 같은 거 보세요. 3층, 4층의 아파트를 내가 점프할 생각 할까 안 할까? 안 하죠. 이게 뭐야?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대학을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점수를 받고 싶어요. 목표가 생겼잖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목표를 세우는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선생님 저는요 저기 미국의 명문대학교 하버드 가고요 그거 갈 거예요. 물론 현실 가능성이 있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막 던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잘 생각해보면 현실적으로 내가 목표하는 대학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수험생활 하면서 내가 이 대학은 가야지, 이 학과는 가야지,
내가 그걸 목표로 잡았다.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잡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데를 목표로 잡고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은 분명히 잘 하고 싶어서 한 번쯤 뭔가 리프레시하고 뭔가 멘탈을 좀 잡으려고 보는 거란 말이지. 포기하지 않고 뭔가 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목표를 달성할 만한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걸 할 수 있는 잠재 능력이 있으니까 그 목표를 세운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수험생활 하다가 중간중간에 분명히 지치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한 발 물러나서 한번 팔짱 끼고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위치가 어디인지. 내가 지금 저 농구대 또는 저기 있는 형광등의 높이가 너무 높은 곳을 향해 있는 건 아니지. 너무 낮은 곳은 별로 도전의식이 안 생기잖아. 적당한 높이의 내 목표의식을 가지고 닿을랑 말랑할 때, 점프할 때 닿으려고 몇 번 점프해 내가 만약에 손끝에 다 엄청 희열 장난 아니거든. 그겁니다. 내가 공부를 할 때 있어서 어떤 가능성을 믿는다? 그거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다만 눈에 보이려고 하려면 달성이 될까 말까 하는 그런 딱 목표 있잖아요. 이걸 보고 나서 도전하시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거 조금 오글거리는 얘기인데, 제가 항상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긍정의 힘을 믿어보세요. 여러분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우리가 우리를 위한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을 많이 봤잖아요. 학원에서도 많이 보고.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수험 생활이 힘든 거는, 공부 자체가 힘든 거는 별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부 자체는 하면 돼. 근데 우리가 수험생활 힘든 거는 공부하는 거 말고 공부를 해야 하는 수험생활로서, 그리고 수험생으로서의 부담과 그런 것 때문에 힘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하루 종일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날 있죠. 학원에 갔어요, 독서실에 갔어요, 어디 갔어요, 엄청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머릿속에 딴 생각하고 있는 날이 있어. 공부를 해도 이런 날이 있거든요. 근데 그날 집에 갔어요. 밤 10시, 11시 가서 터벅터벅 다녀왔습니다. 그럼 어머니, 아버지가 아이고 우리 딸, 우리 아들 고생했어. 오늘 공부하는 힘들었지? 엄청 피곤해 보이네? 양심에 찔리지. 나 오늘 하루 종일 한 게 없거든. 앉아만 있다 왔거든. 그러면 부모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생했어. 우리 아들, 우리 딸 고생했어. 배 안 고파? 뭐 줄까? 얼른 씻고 자야지.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면은 자책감이 있기 때문에 뭔가 합니다. 다음날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집에 들어오면은 너 오늘 테스트 이렇게 봤더라? 너 지금 내가 그 돈을 얼마나 들였는데 뭐 이런 얘기 하잖아. 학원비가 얼마인지 알아? 너 지금 공부 몇 년째 하는지 알아? 이런 얘기를 들으니 안 그래도 나 혼자 공부하는 거에서 자존감이 완전 떨어졌는데 오자마자 잔소리 들으면 짜증나죠. 중요한 건 거기다 대놓고 대들지 못합니다. 왜요? 결국엔 부모님께서 그 비싼 돈을 내면서 나를 지원해주고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생각보다 되게 생각이 깊어요. 진짜입니다. 어른들은 몰라요. 진짜 몰라. 아는 척은 할 수 있지만, 저도 잘 몰라요. 척은 할 수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익명성에 가려가지고 대나무이라는 거 많이 쓰잖아요. 보면은 선생님 저희 집이 이러이러한 상황인 걸 제가 아는데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돈 들이는 걸 제가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한심해요. 제가 지금 당장 뭘 해서 보답할 수 있을까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학생이니까 공부예요. 그리고 이 얘기 왜 했냐면,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가서 어머니 아버지 잔소리를 들으면은 거기다가 이제 반발을 못 하는 거지. 그래서 마음의 병이 생기고 힘들어합니다. 수험생활이 힘든 건 결국에는 내가 나 자신을 믿지 못하는 거 플러스 주변 사람들에 대한 눈치 보는 거 플러스 아까 얘기했죠. 그리고 그 끝에 닿는 어떤 부모님에 대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많이 힘든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1년 365일을 정말 빡세게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 동기부 영상이요? 야! 다 죽여버릴 거야! 지금 하면 됩니다! 이야! 오래 못 갑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생각보다 수험생활 길고요. 생각보다 하루가 깁니다. 근데 생각보다 하루가 짧고요. 생각보다 수험생활이 짧습니다. 되게 말장난 같지만 진짜야. 그러니 뭔가 내가 막 해야지 동기부여 오래 못 간다고. 우리는 기복이 큰 수험생활보다는 기복이 적은, 이 진동의 폭이 좀 적은 수험생활을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여러분을 믿어야 돼요. 그대가 그대를 믿을 때 주변 사람들이 종뭉아 힘내, 응쌤 힘내세요. 내가 나를 못 믿잖아? 뭐야? 나 비꼬는 거야? 나 성적 얼마 안 올랐다고 지금 뭐 위로하는 척하고 비꼬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여. 그 친구는 진심인데. 제가 진심으로 여러분한테 얘들아 힘내, 할 수 있어. 그러면 내가 자존감이 있고 나를 사랑하는 친구들이면 옹쌤 감사해요, 응원 감사합니다 이러지만, 뭔가 여기가 지금 좀 마음이 너무 힘들고 이런 친구들은 뭐야? 나 이번에 9평 망했는데 지금 비꼬는 건가? 맨날 힘내라고 말만 하고 도움 하나도 안 되는데, 이렇게 하는 친구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믿었을 때 주변 사람들의 응원이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려보면서 제가 이제 동아시아 세계사 시간 파이널 때 한 번씩 이렇게 보여주는 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 그 동아시아 세계사 마지막 시간에 그런 얘기를 가끔 하거든요. 제 일기장을 좀 보여줘요. 일기장 보면 2016년에 제가 쓴 게 있습니다. 기회란 무엇인가 해서 지금 그냥 혼자 쓰는 겁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실제 이게 뭔가, 저는 일기장을 쓸 때 맨 위에 그날의 이야기의 주제를 이렇게 적어놓고 써요. 나는 오늘 기회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야. 그럼 기회를 써놓고 나서, 기회라고 하는 게 나한테 찾아왔을 때는 이게 기회인지 아닌지 모르죠. 지나고 났을 때 그때가 기회였네, 이렇게 된다고. 근데 누구나 다 그러합니다. 선생님 저 사람은 기회를 잘 잡았나 봐요. 기회인지 모르고 하다 보니까 그게 기회처럼 느껴지는 경우야.
대체로. 그러니까 이거 기회다. 잡아야지 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냐고. 즉 하루하루를 내가 준비하고 열심히 나한테 최선을 다하면은 시간이 지났을 때 야 그때가 내가 기회였네. 저에게는 학교를 그만두고 메가스터디로 온 게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 생활을 그냥 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뭐 메가스터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캐스트를 보셔도 알겠지만 학교 생활 그냥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월급 받고 따박따박 수업만 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을 보고 나서 이 친구 뭔가 이거 잘할 것 같은데? 일로 와봐. 이번에 이거 공모전 있는데 같이 해볼래? 내가 도와줄게. 일로 와봐. 너 이거 나랑 같이 할래? 너 연극 잘하더라. 내가 연극 시나리오 써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거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심리상담사 1급 장치 땄다고. 자랑하는 겁니다. 자랑하는 건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저는 아이들이랑 상담하면서 제가 애들을 좋아해요. 느껴지니? 느껴진다고 하세요. 제가 아이들을 좋아하는데 그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 많은 아이들한테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기장 뒤에도 써놨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뭐가 있을까? 내가 하는 게 뭐가 있을까? 말하는 거 좀 좋아하고. 그 당시엔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이 이제 막 한참 이제 막 이슈가 될 때라서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을 가지고 내가 재능 기부를 좀 해야겠다. 그래서 각 대학교 평생교육원에 다 전화합니다. 저 약간 무대뽀 정신이거든요. 다 전화해요. 안녕하세요. 저 무슨 땡땡 고등학교 교사 김종욱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을 방과후로 하면서 만든 교재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무료로 재능 기부할게요. 다 전화 돌립니다. 그럼 내가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 있는 대학을 다 전화해요. 그래서 전화해서 다 안 되지. 여기 됩니까? 제가 무슨 뭐 석사가 있는 것도 박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어떤 대학에서 최종까지 가요. 평생교육 원장 면접까지 갔는데 평생교육은 얘들아 일반 시민들도 들어올 수 있거든. 강좌를 한번 개설해보겠습니다 했는데 마지막에 돌아온 거는 학사가 학사를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석사를 따고 오세요. 그래서 무산됐습니다. 계속 노크를 하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아이들을 만나서 얘기하는 거. 물론 수업도 좋지만 그냥 얘기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여기 와 있네요.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걸 지금 하고 있네. 얼굴을 마주보지 않는 친구들과 지금 이 영상으로 만나고 있네. 봐봐. 내가 뭔가를 하루하루 열심히 하고 뭔가를 하고 싶은 거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해서 저의 좌우명이 뭐라고요? 나를 만드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이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1년 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려집니까? 그려질걸요? 왜냐고요? 1년 전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이 1년 뒤에 여러분 모습이랑 똑같습니다. 살아오는 방향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1년 뒤에 만들어지고 싶은 모습이 있을 거 아니야. 만약에 내가 대학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면 어떤 대학에서 어떤 캠퍼스에서 어떤 대학생활 할지를 여러분이 한번 그려보세요. 그 모습으로 가고 싶다? 지금부터 오늘 하루부터 그 대학생이 됐다고 생각하고 살다 보면 어느 날 그렇게 됩니다. 내가 학교에서 늘 아이들한테 나는 더 많은 아이들한테 얘기하고 싶어. 더 많은 아이들 앞에서 수업하고 싶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렇게 됐잖아요. 그게 지금 와서 보니까 기회였던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좀 최선을 다하시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한번 정리하면 정리하면 비교는 당연하다. 자책할 필요 없다. 다만 비교의 끝이 나를 뭔가 이제 자책하거나 또는 누군가를 파괴시키거나 이런 쪽으로 가지 않는 것으로 가시고 두 번째, 가능성을 볼 때는 뭔가 닿을 것 같으니까 점프하는 것처럼 그 목표를 세우는 것도 신중하게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 목표를 세웠어? 생각해보세요. 나 저거 할 수 있을 것 같네? 여기에 대한 반증이야. 그리고 나에게 대한 어떤 위로를 할 때는 내가 나를 좀 사랑하는 모습을 기반으로 하고 나서 다른 사람의 응원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저의 마지막 좌우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제 좌우명 뭐라고요? 나를 만드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이다. 여러분들을 만드는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부모님이요? 아닙니다. 친구들이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어떻게 살지 한 번쯤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메가스터디 김종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